본 영상은 임상심리사 2급 실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기출문제들을 출제 빈도가 높은 순서로 정리하여 이동하는 중에도 들으면서 반복하여 암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본 영상 강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03년 임상심리사 시험이 처음 시작된 해로부터 2023년까지 약 20년간의 기출문제를 복원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기에 복원된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식 문제여서 문제의 정답이 모호하거나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답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경우 가능한 모든 답안을 언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항 옆의 숫자는 출제년도와 그 년도의 시험 회차를 의미합니다. 본 영상은 지금까지 7번 이상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래 내담자의 말에 대하여 반영적 반응을 쓰라는 문제가 5번, 다음 페이지에서처럼 공감적 반응을 쓰라는 문제가 2번, 총 7번 출제되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지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보기에 내담자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반영적 반응을 쓰시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여기서 남편이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킬 줄은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담자의 반영적 반응. 남편분이 집에 일찍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약속대로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셨나 봐요. 반영을 할 때는 내담자의 말로 표현된 내용 자체보다는 그것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내담자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상담자는 위와 같이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처럼 동일한 지문에 대해 공감적 반응을 쓰라고 하면 공감적 반응은 상담자, 남편분께서 지난번 상담에서 말한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어서 상담자인 저도 정말 놀랍고 기쁘네요. 굳이 반영적 반응과 공감적 반응을 구별하자면 반영적 반응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참신한 말로 부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태도를 거울에 비추어 주듯이 보여줌으로써 내담자의 자기 이해와 수용을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공감적 반응은 상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내담자의 감정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주관적 내면에 대해 민감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촉진적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다음 문제는 보기에 내담자의 말에 상담자로서 상담의 기술인 반영, 명료화, 직면, 해석을 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지난밤 저는 너무 황당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제대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군대에 있었고 새벽에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돼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원래 동물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지만 명령이니 어쩔 수도 없었고 돼지목을 몇 번이나 찔렀지만 죽지 않았어요. 마침내 죽어가던 돼지가 마지막으로 꿈틀거리며 도망가려 하자 저는 돼지목을 비틀어 칼을 돼지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돼지가 얼굴을 돌리자 제 형이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두려워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상담자.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 정말 많이 놀라셨나 보군요. 반영입니다. 상담자. 황당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감이 들었다는 의미인가요? 명료화입니다. 상담자. 평소 형을 미워했나요? 직면입니다. 칼로 찌른 것이 돼지가 아니라 형이라는 꿈에서 형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고나 감정이 드러난 것 같군요. 해석입니다. 이 문제도 앞의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내담자의 말이 형에서 아버지로 바뀐 내용입니다. 내담자 저는 지난밤 너무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숲으로 사냥을 나섰는데요. 사냥감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느라 깊숙한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위 뒤편에서 커다란 물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사슴인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지요. 어렴풋이 그 물체가 쓰러진 듯이 보였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서서히 다가갔어요. 가까이 보니 그 물체는 사슴이 아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은 채 죽어 있더라고요. 이 꿈이 어제 본 사냥 관련 영화 탓인지 모르겠지만
잠에서 깬 후에도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상담자.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 정말 많이 놀라셨나 보군요. 반영. 상담자. 황당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감이 들었다는 의미인가요? 명료화. 상담자. 평소 아버지를 미워했나요? 직면. 상담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총을 오작동하게 한 것은 아닌가요? 해석. 이 페이지는 상담의 기술인 반영, 명료화, 직면, 해석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MMPI에서 사구 및 구사 쌍척도가 상승할 때의 임상적 양상을 4개 또는 5개 쓰라는 문제입니다. 사고 쌍척도의 핵심 특성은 공격성과 충동적 행동의 외현적 표출입니다. 구체적인 임상적 양상은 첫째, 사회적 기준과 가치를 심하게 무시. 둘째, 양심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고 도덕성이 낮고 제멋대로의 윤리관. 셋째, 반사회적 행동, 알코올, 폭행, 부부 문제, 성적 문제, 다양한 일탈행동으로 권위적 인물과 마찰. 넷째, 충동적이고 충동의 만족 지연을 못함. 다섯째, 자기도취적, 이기적, 제멋대로의 방종한 행동. 여섯째, 판단력이 떨어지고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못한 행동, 행동을 통해서 배우지 못함. 일곱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실패나 단점을 합리화, 타인을 탓하고 비난. 여덟 번째, 강한 분노와 적대감을 품고 있으며 강한 정서적 폭발로 표출됨. 이 중에서 본인이 외우기 쉬운 5가지를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빈얄롬의 집단 상담의 치료 요인을 4가지 또는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얄롬이 언급한 11가지 치료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의 고취, 보편성, 정보 전달, 이타성,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 사회기술의 발달, 모방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 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들. 이 중에서 6가지를 암기하여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분석이론에서 나오는 방어기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어기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방어기제의 유형을 4개 또는 5개 제시하고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방어기제의 의미는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자아를 보호하는 무의식적 심리적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즉,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불쾌한 정서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방어기제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사, 부인, 퇴행, 동일시, 합리화, 반동형성 대치, 승화, 억제, 억압, 전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또는 5개를 예시와 함께 외워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외우기 쉬운 방어기제는 합리화, 승화, 억압, 투사, 부인, 퇴행 등일 것입니다. 다음은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서 치료자의 3가지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3년에 2번이나 연이어 출제가 되었네요. 첫째,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말과 행동, 이면의 감정 등 내담자의 경험 세계를 내담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공감과 비언어적 공감이 있습니다. 둘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그의 감정이나 생각 또는 행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진실성. 상담자가 최소한 상담 시간 동안에는 외부적 표현과 자신의 내부 경험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내담자를 만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꾸준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로운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체계적 둔감화를 실시하는 3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체계적 둔감화는 내담자로부터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불안 반응을 체계적으로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불안과 대립되는 이완 반응을 야기시키는 방법입니다. 3단계 순서는 첫째, 근육 이완 훈련. 상담자와 함께 근육 긴장 이완 훈련을 한다. 둘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들을 나열하고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셋째, 둔감화 실시. 위계에 따라 낮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부터 상상하게 하며 역조건 형성을 통해 불안을 제지한다. 이때 다시 불안해지면 이완 훈련을 한 후 점차 강도를 높인다. 그리고 가장 심한 자극에 내담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면 상담을 종료합니다. 백의 인지적 오류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어 왔으며 2023년에도 2번 출제되었습니다. 인지적 오류와 그 예를 4가지에서 6가지까지 쓰라고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2번째 시험에서는 예시를 주고 이에 해당하는 인지적 오류를 쓰라고 다소 변형된 출제 양식이 등장하였습니다. 인지적 오류는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과도한 일반화, 개인화, 흑백 논리 파국화 등이 우리에게 익숙한 오류들입니다. 이 중에 선택적 추상화와 과도한 일반화 등은 서로 혼동이 많이 되는 것이어서 예시와 함께 구별하여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익숙하여 외우기 쉬운 인지적 오류 6가지 정도를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복원된 문제가 여러 버전이 있기에 다소 혼선이 있어 한꺼번에 묻기는 하였습니다만 주요한 문제의 내용은 사례를 읽고 첫 번째 질문 유형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바탕으로 계략적 치료 방향을 재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행동치료 중 행동수정 원리를 3가지를 쓰라는 것이고 세 번째 유형은 왕따 이외로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양상 3가지를 쓰라는 유형입니다. 올해 14세 4개월의 중학교 3년생인 A군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거의 매일 학교 등교 시간이 되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함. 어머니에 의해 개인연구소 경유하여 내원함. 학교에서는 애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째려본다고 따돌린다고 하며 가족 모두가 A군을 격려해줘도 학교 가는 것이 죽고 싶을 정도로 싫다고 귀가 후 불평을 함.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좋아하여 계속 해오고 있으며 골격이 크고 당당한 체구임. 하지만 중학교 진학 이후에 성적은 계속 최하위권이며 현재 담임 선생님이 일반 고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다며 어머니를 불러 최근 실시한 집단지능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음. 어머니는 A군이 정말 고교에도 진학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 학교 적응 왕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A군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 심리평가를 위해 내원하였을 때 A군은 무표정하였으며 다소 발음이 부정확하여 어눌한 말투여서 검사 중 응답을 재확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문제들을 쉬이 포기하려 하고 짧은 답변으로 일관하였는데 다 귀찮다는 식의 태도는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었음.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답은 학교에서 실시한 집단지능검사 결과와 내원 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비교해보고 A군과 부모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업 부진과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으므로 A군의 강점을 발견하여 발달시키고 길을 살려주는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발음 교정을 위해 언어 치료를 권장한다. 뒤처진 학업의 원인을 살펴보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인지학습 치료를 권장한다. 왕따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등교 거부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심리상담 치료 및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원인을 찾고 책략을 개발해 나간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답은 강화 원리.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강화물 제공. 행동 형성 원리. 새로운 행동 형성 위에 여러 단계의 비교적 단순한 행동들로 나누어 이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학습시켜 나가는 과정. 소거 원리.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하기 위해 강화물 제거. 토큰 경제. 적합한 행동은 나중에 바람직한 대상물이나 특권으로 교환될 수 있는 토큰으로 강화. 체계적 둔감법. 두려움과 불안의 감소를 위해 내담자에게 이완 훈련을 하고 불안 위계 목록을 만든 후 낮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불안을 제거. 세 번째 유형에 대한 답은 인지적. 피해망상적 사고, 자기패배적 사고, 자폐적 사고, 경직된 비현실적 사고, 환상이나 공상. 정서적. 분노, 우울, 불안, 외로움, 무기력감. 행동적. 회피적 행동, 상황의 부적절한 행동, 자기 표현 능력의 부족, 폭발적 행동.
다음 문제는 정신재활 모형에서 병리, 손상, 장애, 핸디캡의 의미와 개입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5년에는 특이하게 병리에 대해서도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리는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뇌종양이나 감염 등의 원인 요소에 의한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병적 소인을 말합니다. 인지, 주의 집중력, 자율신경 기능, 각성과 정보 전달 과정에서 결손을 유발합니다.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어떤 이상이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입 방법은 약물치료, 정신치료가 있습니다. 장애는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역할 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입 방법은 직업 재활 상담, 기술 훈련, 환경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핸디캡은 어떤 개인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제한과 방해를 받는 불이익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입 방법은 제도 변화, 법 제정, 권위 공호 등이 있습니다. 긴 영상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